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 달콤한 팥빵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아요. 1970년대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깃의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옷매무새를 다듬던 16 소녀 순옥이를 기억하시나요? 동네에서 제일 가던 제과점 고고당에서 열린 대망의 5대5 미팅날 터질 듯한 심장소리가 행여나 들릴까 조마조마했던 그 시절 우리의 풋풋하고 아련한 첫사랑의 페이지를 지금 넘겨봅니다. 돌아가고 싶은 그 따뜻한 봄날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그리운 추억 여행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추억의 고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유난히도 맑게 부서지던 1970년 어느 봄날의 토요일이었어요. 학교 종이 땡 하고 울리기가 무섭게 읍내여고 1학년 순옥이와 4명의 단짝 친구들은 교문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렸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근처 떡볶이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바로 동네 최고의 명소이자 청춘들의 성지 고고당 빵집에서 이웃 남고 남학생들과의 대망의 5대5 미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순옥이네 집 안방은 그야말로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안방 거울 앞을 옹기종기 차지하고 앉은 소녀들은 평소엔 답답하다며 툴툴거리던 까만 교복의 옷매무새를 다듬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얘들아, 촌스럽게 보이면 안 되니까 치마단은 조금만 접어 올리자. 반장 영희의 말에 소녀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허리춤을 한 단씩 몰래 접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행여나 선생님들께 들킬세라 무릎 아래로 얌전하게 내려오던 치마가 아주 살짝 짧아지니 괜스레 어른이 된 것만 같아 가슴이 콩닥거렸답니다. 순옥이는 동그란 손거울을 요리조리 비춰보며 턱선까지 똑 단정하게 잘린 단발머리를 빗어넘겼어요. 머리에 기름이라도 바른 것처럼 보일까봐 물을 살짝 묻혀 이마 옆으로 가지런히 실핀을 찔러 넣었지요. 하얀 깃에는 때라도 탈까봐 어찌나 조심조심 목을 가누었는지 몰라요. 순옥아, 너 오늘따라 피부가 뽀얀 게 아주 밀가루 반죽 같아. 오늘 남학생들 시선 좀 한몸에 받겠는걸. 장난기 많은 춘자의 농담에 순옥이는 양볼이 붉은 홍옥 사과처럼 달아올랐어요. 속으로는 어떤 남학생이 나올까 내심 백마탄 왕자님을 상상하면서도 겉으로는 새침한 척 고개를 저었답니다. 사실 그 시절 미팅이라는 게 참 순박했어요. 손이라도 한번 스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서로 눈 한번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칠 만큼 아련하고 풋풋했으니까요. 자, 준비 다 했으면 출발하자. 고고당에 늦게 도착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알지? 5명의 소녀들은 발맞추어 방문을 나섰어요.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고 소녀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답니다. 구수한 흙내음이 섞인 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 길은 어찌나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았어요. 먼지 폴폴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지나 저 멀리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고고당의 간판이 보이기 시작하자 순옥이는 주먹을 꼭 쥐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과연 오늘 순옥이의 가슴을 뛰게 할 운명의 짝꿍이 나타날까요? 16 소녀들의 눈부신 토요일 오후가 그렇게 달콤한 냄새와 함께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읍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고당 앞은 주말만 되면 청춘들로 북적이는 동네의 명소였어요. 딸랑거리는 문방울 소리와 함께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달콤한 버터 향과 구수한 팥빵 냄새가 소녀들의 코끝을 간지럽혔답니다. 그때 그 시절 빵집은 지금의 근사한 카페 부럽지 않은 최고의 데이트 장소였지요. 가게 한편에 놓인 커다란 전축에서는 요즘 읍내에서 한창 유행하는 최신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꼬부랑 글씨를 잘 모르는 순옥이 귀에는 그저 쌀라쌀라 하는 알 수 없는 노랫말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밑바닥부터 쿵쾅거리게 만드는 세련된 가락이었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굵은 설탕이 하얗게 묻은 꽈배기부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곰보빵, 그리고 혀끝에서 사르르 녹는 크림빵 등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가지런히 누워 자태를 뽐내고 있었어요. 용돈이 뻔한 여고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맘을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고급 간식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미팅에 나온 남학생들이 호기롭게 빵값을 계산하는 것이 그 시절의 암묵적인 규칙이었거든요.
반장 영희가 눈짓으로 가리킨 빵집 구석의 긴 나무 테이블을 향해 소녀들 5명은 종종 걸음으로 다가가 일렬로 쪼르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오래된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소녀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각자 낡은 학생 가방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쥐었지만 아마 속으로는 제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같은 폭탄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조상님께 싹싹 빌고 있었을 거예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까만 교복을 입은 남학생 무리만 스쳐 지나가도 혹시 오늘 우리와 만날 녀석들이 아닐까 하며 목이 빠져라 밖을 힐끔힐끔 내다보았답니다. 순옥이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려 테이블 위에 놓인 시원한 보리차만 연거푸 들이켰어요. 짝꿍 춘자는 평소의 털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릎을 딱 붙이고 앉은 폼이 영 어색한지 자꾸만 몸을 비비꼬며 딴청을 피웠지요. 학교 매점에서는 식빵을 통째로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먹던 녀석들이 어쩜 저리도 참한 양갓집 교수 흉내를 내는지 순옥이는 튀어나오는 웃음을 꾹 참느라 혼이 났답니다. 과연 어떤 늠름한 남학생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녀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빵집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빵집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맑은 문방울 소리와 함께 등장한 이들은 바로 이웃 동네 남학교에서 온 5명의 남학생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비장하던지 마치 나라를 구하러 전쟁터에 나가는 독립군들 같았어요. 바리캉으로 푸르스름하게 밀어버린 까까머리를 감추려고 학교 지정 모자를 눈썹까지 푹 눌러쓴 모습이 불량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짠한 웃음을 자아냈지요. 각이 생명이라며 빳빳하게 풀을 먹인 교복깃은 턱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바지통은 또 어찌나 넓은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펄럭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가장 앞장서서 걸어오는 녀석은 잔뜩 긴장한 탓인지 같은 쪽 팔과 다리가 동시에 앞으로 나가는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를 선보였어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걷는 그 어설픈 모습에 여학생들 석에서는 기어이 푸파는 작은 실소가 터져나오고 말았답니다. 영희가 재빨리 헛기침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춘자는 이미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순옥이 역시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시선을 천장으로 돌려야만 했지요. 남학생들도 자신들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눈치챘는지 목덜미부터 얼굴까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들 딴에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을 가장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등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소녀들의 눈에는 그저 풋사과처럼 떨고 귀여운 동네 골목대장들의 허세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삐걱거리는 발걸음으로 여학생들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남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그 순간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까까머리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일제히 반짝였고 결국 순옥이는 참지 못하고 콧방울을 실룩거리며 크크 소리를 내어 웃고 말았답니다. 첫눈에 반하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로맨틱한 만남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사람 냄새나는 이 어설픈 첫인상이 서로의 잔뜩 얼어붙은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주고 있었어요. 어색한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꽃이 고고당 빵집의 팥빵 냄새보다 더 달콤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답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맞은편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자 빵집 한 구석의 긴 테이블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어요. 조금 전까지 까르르거리며 쉴 새 없이 수다를 떨던 소녀들도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던 남학생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꾹 다물어 버렸지요. 그저 고장난 시계의 초침소리만 유난히 크게 귓전을 때릴 뿐이었어요. 서로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의 구두코나 나무 테이블의 나뭇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이 어색한 침묵을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는지 맞은편에 앉은 덩치 큰 남학생 하나가 에헴하며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뜬금없었던지 긴장감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정적만 더 무겁게 내려앉고 말았지요. 순옥이는 심장이 하도 쿵쾅거려서 혹시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에게 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어요.
등줄기에서는 벌써 한여름 땡볕에 서 있는 것처럼 식은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양손을 허벅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는 소녀들의 모습은 흡사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앞에서 걸을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곁눈질로 슬쩍 훔쳐본 남학생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바짝바짝 타오르는 입술에 침을 바르는 녀석,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그리고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며 영혼이 가출한 듯한 녀석까지 참으로 가관이 따로 없었지요. 누군가 먼저 시원하게 통성명이라도 제안하면 좋으련만 수줍음 많은 16 청춘들에게는 그것조차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도전이었나 봐요. 하지만 묘하게도 이 촌스럽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는 풋풋한 설렘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녹아 있었어요. 상대방이 어떤 목소리를 가졌을까, 어떤 성격일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심장 박동수를 올리던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첫 미팅의 가장 짜릿한 묘미가 아니었을까요? 빵집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만이 이 귀여운 얼음땡 놀이를 말없이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하얀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 언니였어요. 양손에 커다란 은쟁반을 받쳐들고 나타난 언니의 경쾌한 발걸음 소리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지요. 쟁반 위에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단팥빵부터 소보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곰보빵, 그리고 하얀 크림이 듬뿍 들어간 크림빵까지 고고당의 자랑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그 옆으로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우유 10병이 나란히 줄을 서서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달콤한 빵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요동을 쳤지만 체면이 있지 덥석 빵을 집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테이블 한가운데 쟁반이 놓이자마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누가 어떤 빵을 고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그 시절 나름의 고도의 심리학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순옥이는 속으로 제발 단팥빵을 외치며 곁눈질로 쟁반 위를 스캔했어요. 반짝거리는 윤기가 흐르는 단팥빵을 당장이라도 차지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손을 뻗었다가는 식탐 많은 여학생으로 찍힐까봐 얌전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지요. 맞은편 남학생들도 침만 꼴깍꼴깍 삼킬 뿐 누구 하나 먼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덩치 큰 남학생 하나가 에라 모르겠다 하며 커다란 손으로 곰보빵 2개를 덥석 집어들었어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신호탄으로 삼아 다들 조심스럽게 손을 뻗기 시작했지요. 순옥이의 단짝 영희는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고 앙증맞은 크림빵을 집어들었고 춘자는 아무거나 남는 걸 먹겠다며 쿨한 척을 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소시지빵을 좁고 있었어요. 순옥이 역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가장 통통하고 예쁘게 생긴 단팥빵 하나를 재빨리 낚아채는데 성공했답니다. 빵 하나 집어드는 것뿐인데 어찌나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던지 마치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달콤한 단팥을 한 입 베어 물자 얼어붙었던 분위기도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답니다. 입가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나니 드디어 오늘 미팅의 하이라이트인 짝꿍 정하기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시절 미팅의 꽃은 뭐니 해도 바로 소지품 고르기 아니겠어요. 남학생들이 먼저 자신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여학생들이 눈을 감고 하나씩 고르는 그 숨막히는 제비뽑기 말이에요. 덩치 큰 남학생이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자, 슬슬 시작해볼까 하며 교복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남학생들도 비장한 표정으로 각자가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을 꺼내어 나무 테이블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지요. 테이블 위에는 참으로 다양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쓰실 법한 큼지막하고 묵직한 은장 라이터부터 시작해서 은은한 스킨 향이 배어있는 빳빳한 하얀 손수건, 그리고 번쩍번쩍 광이 나는 고급 만년필까지 남학생들의 개성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물건들이었지요. 심지어 끄트머리가 다 닳아서 몽당 연필이 되기 직전인 모나미 볼펜을 꺼내놓은 녀석도 있어서 여학생들의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답니다. 순옥이와 친구들은 목을 길게 빼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들을 매의 눈으로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관상쟁이라도 된 것처럼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남학생의 성격과 외모를 꿰뚫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저 라이터 주인은 왠지 놀기 좋아하는 불량 학생일 것 같아. 손수건 주인은 성격이 아주 깔끔하고 새님 같지 않을까? 번쩍이는 만년필은 부잣집 도련님일지도 몰라. 소녀들은 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소곤소곤 작당 모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순옥이는 그 중에서도 낡은 가죽 커버가 씌워진 두툼한 영어 사전에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손때가 묻은 그 사전은 왠지 모르게 주인의 우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키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 주인이기를 바라는 얄팍한 요행수도 숨어 있었지만요. 심장이 쿵덕쿵덕 뛰는 소리가 빵집 안에 울려 퍼질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서 마침내 여학생들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순서대로 물건을 고르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순옥이가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차례대로 하얀 손수건과 은장 라이터를 쏙쏙 집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옥이의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지요. 내심 번쩍이는 금장 만년필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눈치 빠른 춘자가 잽싸게 낚아채는 바람에 순옥이 앞에는 이제 2개의 물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답니다. 하나는 끝이 다 달아빠진 몽당 볼펜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까부터 순옥이의 시선을 끌었던 그 낡고 두툼한 영어 사전이었어요. 볼펜 주인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영어 사전이라면 적어도 뺀질거리는 날라리는 아닐 거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계산이 섰지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사전을 집어드는 순간 순옥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고, 이 사전을 보아하니 책만 파고드는 꽉 막힌 새님이 틀림없어. 혹시 머리에 비듬이 수북하게 쌓인 고시생 같은 녀석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속으로 폭탄을 골랐다며 깊은 한숨을 내뱉는 찰나 맞은편 자리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잔뜩 쫄아든 마음에 실눈을 뜨고 앞을 바라본 순옥이는 그만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고 말았답니다. 웬걸요? 때 묻은 교복 대신 단정하고 빳빳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까만 뿔테 안경을 쓴 제법 훤칠한 남학생이 수줍게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학생은 순옥이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헛기침을 큼큼하며 멋쩍게 뒤통수를 극적였어요. 바가지로 엎어놓은 듯 촌스러운 까까머리조차 그 남학생의 선한 인상 덕분에 왠지 모르게 지적이고 듬직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걱정했던 비듬투성이 새님은커녕 오히려 읍내 여학생들 여럿 울릴 법한 숨겨진 훈남이었던 거예요. 순옥이는 속으로 얼씨구나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새침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실룩거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낡은 사전에 숨겨진 기적 같은 반전에 순옥이의 가슴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소지품 고르기가 무사히 끝나고 짝꿍이 정해지자 10명의 청춘들은 고고당 빵집 곳곳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뿔뿔이 흩어져 자리를 잡았어요. 순옥이와 뿔테 안경 남학생도 창가 쪽에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자리로 옮겨 마주 앉았지요. 가까이서 보니 남학생의 교복 명찰에는 박철수라는 구수하고 정직한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어요. 이름만큼이나 정직하게 생긴 철수는 순옥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테이블에 나뭇결만 손가락으로 연신 매만지며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 수줍은 모습에 순옥이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 먼저 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사전이 엄청 낡았던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제 이름은 순옥이에요. 순옥이의 물음에 철수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들썩이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어요. 아입니다. 지능의 공부보다는 힘쓰는 걸 더 잘합니다. 에이. 제가 우리 동네에서 팔씨름으로 져본 적이 의버해. 갑자기 튀어나온 진한 경상도 사투리에 순옥이는 하마터면 마시던 우유를 뿜을 뻔했어요. 뿔테 안경을 쓰고 지적인 서울 깍쟁이 흉내를 내던 녀석이 입을 열자마자 숨길 수 없는 시골 청년의 구수한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던 거지요. 철수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더니 이번에는 알통을 보여주겠다며 교복 소매를 걷어붙이는 신용까지 하며 엉뚱한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지가의 이래 봬도 쌀가마니 2개는 거뜬히 번쩍번쩍 든다 아입니까? 저기 저 덩치 큰 놈들도 제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순옥이는 그 어설프고 귀여운 허세에 그만 참았던 웃음을 풋하고 터뜨리고 말았어요. 풋사과처럼 상큼하고 맑은 웃음소리가 빵집 창가를 넘어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얼굴은 학구파인데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동네 개구쟁이 꼬마 같은 철수의 반전 매력이 순옥이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긴장감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느새 갓 구워낸 식빵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풀려가고 있었답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며 웃음 짓는 그 순간이 얼마나 구수하고 정겨웠는지 몰라요. 고고당 빵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유리 상자 안에서 낭만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바로 고고당의 명물인 장발의 뮤직박스 오빠가 있는 DJ 부스였지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쓸어넘기며 마이크를 잡은 DJ 오빠의 목소리는 어찌나 버터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는지 몰라요. 동네 여학생들이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다고 매일 출근 도장을 찍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오늘 고고당을 찾아주신 아름다운 청춘들을 위해 달콤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하는 능글맞은 멘트와 함께 지지직거리는 LP판 특유의 잡음이 섞인 팝송이 빵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낡은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멜로디는 마치 마법 가루처럼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소년 소녀들의 마음을 간지럽혔지요. 창가 자리에 앉은 순옥이와 철수 사이에도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팔씨름이 어쩌고 하며 구수한 허세를 부리던 철수도 음악이 나오자 헛기침을 큼큼하며 짐짓 분위기를 잡으려 애쓰는 눈치였거든요.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철수의 까만 뿔테 안경에 부딪혀 반짝였고 그 너머로 보이는 철수의 눈동자는 아까보다 훨씬 다정하고 깊어 보였답니다. 순옥이는 빨대를 입에 물고 만지작거리며 괜스레 유리창 밖의 풍경만 바라보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팝송의 드럼 비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요란하게 뛰고 있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고개를 돌린 순간 허공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피할 새도 없이 얽혀버린 눈빛 속에는 16살의 풋풋한 설렘과 수줍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철수는 화들짝 놀라며 쥐고 있던 우유병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고 순옥이 역시 양볼이 금세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빵집 안을 가득 채운 달콤한 빵 냄새와 감미로운 음악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두근거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찰나의 순간은 한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순옥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될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답니다. 그렇게 순옥이와 철수의 분위기가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무르익어가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고고당 빵집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우스꽝스러운 소리와 함께 평화롭던 공기가 와장창 깨져버렸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순옥이네 옆 테이블이었어요. 순옥이의 단짝 친구인 춘자와 짝꿍이 된 남학생이 문제의 주인공이었지요. 덩치가 산만하고 위도 단추를 2개나 풀어 해친 그 남학생은 춘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남자답고 털털한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만 한 크림빵을 2 손으로 번쩍 집어들고는 이걸 한 입에 다 먹어치우겠다며 호기롭게 입을 쩍 벌렸던 거지요. 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섰던 탓일까요? 그 커다란 크림빵을 무리하게 입안으로 밀어넣는 순간 빵의 얇은 겉면이 퍽 하고 터지면서 그 안에 가득 들어있던 하얀 생크림이 화산 폭발하듯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그 많은 크림은 남학생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의 콧등과 양볼 그리고 턱 밑까지 아주 골고루 범벅이 되어버렸답니다. 순간 그 남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헐떡이며 얼음상처럼 굳어버렸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춘자 역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빵집 안은 일순간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DJ 오빠가 틀어놓은 팝송 소리만 허공을 맴돌 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옆 테이블의 참사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지요. 코끝에 하얀 크림을 잔뜩 묻히고 뻐끔거리는 남학생의 모습은 흡사 서커스단의 우스꽝스러운 피에로 같기도 하고 눈사람 같기도 해서 도무지 웃음을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는 몰골이었어요. 결국 춘자가 먼저 푸아하고 배를 잡고 구르기 시작하자
빵집 안에 있던 10명의 청춘들은 물론이고 구석에서 빵을 정리하던 종업원 언니까지 모두가 빵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눈물까지 쏙 빼며 책상을 두드리고 웃는 구수한 해악의 현장 덕분에 미팅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배꼽 빠지게 유쾌한 웃음바다만이 넘실거리고 있었지요. 옆 테이블의 크림빵 대참사 덕분에 빵집 안이 떠나갈 듯한 웃음바다가 된 가운데 순옥이에게도 예상치 못한 아찔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학생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고 박장대소하며 웃던 순옥이가 하필이면 우유를 마시려던 찰나에 그만 사례가 단단히 들리고 만 거예요. 캑캑거리는 소리와 함께 순옥이의 뽀얀 얼굴은 순식간에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가슴을 치는 순옥이의 모습에 맞은편에 앉아있던 철수는 얼굴에서 장난기가 싹 가시더니 몹시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그애 괜찮습니까? 물 좀 드릴까에. 철수는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연발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허둥지둥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 접혀있던 빳빳하고 하얀 손수건 하나를 꺼내 들었답니다. 아까 소지품 고르기 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던 어떤 남학생의 화려한 손수건과는 달랐지만 어머니가 정성껏 다림질을 해주신 듯 가장자리가 반듯하게 각이 잡혀있는 아주 깨끗한 손수건이었어요. 철수는 그 손수건을 순옥이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며 순옥이의 등 쪽으로 다가갔어요. 천천히 숨을 쉬어보소. 무리하게 기침하면 목청 상합니다. 에이. 철수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길이 순옥이의 등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토닥거리기 시작했어요. 등 너머로 전해지는 철수의 따뜻한 체온과 손수건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구수한 빨랫비누 냄새가 순옥이의 코끝을 맴돌았지요. 그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다정한 위로에 순옥이는 신기하게도 기침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기침이 멈춘 대신 이번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16 소녀의 여린 가슴 속에 누군가의 온기가 이토록 깊고 다정하게 스며든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신비로운 감정이었거든요. 붉어진 얼굴을 손수건으로 살짝 가린 채 철수를 올려다보는 순옥이의 촉촉한 눈망울 속에는 이미 봄꽃보다 더 화사하고 몽글몽글한 첫사랑의 봉오리가 소리 없이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순옥이와 철수 사이에 흐르는 핑크빛 기류가 질투라도 났던 걸까요? 아니면 방금 전 크림빵 사건으로 구겨진 체면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학생 무리의 대장격이자 아까 은장 라이터를 꺼내 놓았던 껄렁껄렁한 녀석이 갑자기 에헴하고 목청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녀석의 손에는 언제부터 챙겨온 것인지 모를 낡은 통기타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빵집에서 통기타라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지만 녀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복 단추를 폼나게 풀어 헤치며 헛기침을 큼큼 해댔어요. 자, 분위기도 좋은데 이 오빠가 우리 아름다운 숙녀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가락 멋들어지게 뽑아보겠습니다. 녀석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대스타라도 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의자 위에 한쪽 다리를 터억하니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에 침을 한번 쓱 바르더니 기타줄을 퉁기기 시작했지요. 딩가딩가 하는 다소 엉성하고 투박한 전주가 흘러나오더니 이내 녀석의 구수하고도 걸쭉한 노랫가락이 고고당 빵집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유행하는 세련된 팝송을 부를 줄 알았건만 녀석이 선택한 곡은 다름 아닌 동네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부르실 법한 아주 구성진 뽕짝 가요였답니다. 그 언밸런스하고 엉뚱한 선곡에 소녀들은 입을 틀어막고 크크거리며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어요. 녀석은 눈까지 지그시 감고 온몸을 비비꼬며 핏대가 서도록 열창을 이어갔고 그 뻔뻔하고도 해학적인 허세에 결국 빵집 안의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하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지요. DJ 오빠마저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뻣뻣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네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흥겹고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찼어요. 기타 줄이 끊어질 듯 딩가딩가 거리는 소리와 빵 부스러기를 튀기며 깔깔거리는 소년소녀들의 맑은 웃음소리. 그것은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아름답고 정겨운 16살 청춘들의 찬란한 봄날을 장식하는 최고의 배경음악이었답니다.
어느덧 빵집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던 눈부신 햇살이 부드러운 오렌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하늘에는 저녁놀이 곱게 내려앉고 빵집의 낡은 괴종시계가 댕댕 울리며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났음을 알렸지요. 구수하게 울려 퍼지던 기타 소리도 멈추고 쉴 새 없이 이어지던 수다 소리도 조금씩 잦아들 무렵 10명의 소년 소녀들의 얼굴에는 진한 아쉬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남학생들은 주섬주섬 교복 모자를 다시 눌렀었고 여학생들은 아까 접어 올렸던 치마단을 몰래 다시 내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답니다. 순옥이와 마주 앉아있던 철수도 헛기침을 큼큼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듯 말 듯 엉덩이를 들썩이던 철수는 주변 친구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지요. 그것은 아주 작게 여러 번 접힌 하얀 종이 쪽지였어요. 철수는 귀끝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푹 숙인 채 그 쪽지를 순옥이의 자리 앞으로 쓱 밀어놓았어요.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어찌나 바들바들 떨리던지 쪽지가 테이블 위에서 파르르 흔들릴 정도였답니다. 저기에 내 다음 주 일요일에 읍내 도서관 앞에 있을 깁니다. 꼭 나오이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깁니다. 에이. 철수는 개미 기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속삭이고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순옥이는 철수가 건넨 그 작은 쪽지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쥐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쪽지 안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주어 꾹꾹 눌러 쓴 숫자들이 적혀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전화번호가 아니라 16소년이 용기 내어 건넨 수줍은 첫사랑의 초대장이었지요. 노을빛이 스며든 빵집 안에서 수줍게 인사를 나누며 돌아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앞으로 펼쳐질 몽글몽글하고 풋풋한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봄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설레는 첫 만남이 그렇게 아름다운 황혼 속에서 낭만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고고당 빵집을 나서자 어느덧 읍내의 골목길은 땅거미가 내려앉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 위로 여고생 5명의 긴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지요. 조금 전까지의 팽팽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소녀들의 입에서는 마치 봇물 터지듯 수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크림빵을 뒤집어 썼던 그 녀석 진짜 웃기지 않았니부터 시작해서 기타 치며 폼 잡던 녀석의 허세까지 동네가 떠나가라 까르르 웃어대는 통에 조용하던 시골길이 다 시끌벅적해졌답니다. 하지만 순옥이만은 친구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순옥이의 오른손은 교복 치마 주머니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머니 속에서 손끝에 닿는 작고 네모난 종이 쪽지의 감촉을 느끼며 순옥이는 자꾸만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철수의 손길과 구수한 사투리로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겠다던 그 수줍은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지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와 단발머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아까 빵집에서 맡았던 달콤한 단팥빵 냄새와 철수의 손수건에서 나던 뽀얀 비누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아 순옥이는 가만히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뭉게구름을 예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이지 한 편의 흑백 영화 속 가장 빛나는 명장면처럼 순옥이의 16살 일기장에 영원히 기록될 완벽한 봄날이었답니다.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고 구수했던 우리의 첫 미팅. 먼 훗날 주름진 손으로 낡은 앨범을 들춰볼 때면 오늘 이 저녁놀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이 몽글몽글한 순간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거라는 걸 순옥이는 어렴풋이 예감할 수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 아련하고도 따뜻한 청춘들의 첫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기억의 서랍장 속에서 오래도록 달콤하고 향기롭게 숨 쉴 것입니다.